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아침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목이 칼칼할 때도 꿀, 기운이 없을 때도 꿀, 잠이 안 올 때도 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꿀을 만통치약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꿀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드셨던 그 음식이 꿀의 좋은 성분을 싹 다 망가뜨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꿀을 제대로 드시는 방법. 이걸 아시면 막힌 혈관이 뻥 뚫리고 온몸에 퍼져 있던 염증이 싹 가라앉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유명 대학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꿀의 항염증 효과와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니까요. 오른쪽 종소리 모양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을 무료로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꿀이 왜 이렇게 좋은 건지부터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꿀이 그냥 달콤한 시럽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꿀 한 숟가락 안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꽉꽉 들어차 있거든요. 꿀에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나쁜 놈이에요. 마치 오래된 철 파이프에 녹이 슬듯이 우리 몸의 세포도 활성산소 때문에 점점 녹이 슬거든요. 이 녹이 바로 노화이고 염증이고 각종 질병의 씨앗인 겁니다. 그런데 꿀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이 녹을 깨끗하게 닦아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천연 꿀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상당 수준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꿀이 우리 몸의 녹을 벗겨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꿀에는 천연 항균 물질도 들어있고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이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거든요.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교 연구팀에서는 꿀의 항균 작용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 결과 꿀이 상처 부위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조직 회복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꿀이 그냥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파수꾼 같은 역할도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꿀은 우리 혈관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나이가 드시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잖아요.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에 물때가 끼듯이 혈관 벽에도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꿀을 꾸준히 적절하게 섭취하시면 이 혈관 벽에 낀 노폐물을 조금씩 녹여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이언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천연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는 건 혈관벽에 때가 덜 낀다는 뜻이에요.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피가 잘 돌고, 피가 잘 돌면 온몸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가 잘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꿀은 첫째, 우리 몸의 녹을 벗겨주는 항산화제. 둘째, 나쁜 세균을 막아주는 천연 항균제. 셋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혈관 청소부.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꿀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꿀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됩니다. 꿀과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바로 두부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두부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어르신들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두부 자체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꿀과 만났을 때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단백질 성분과 꿀 속의 특정 유기산 성분이 만나면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위장에서 분해되려면
위산이 일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데 꿀의 유기산이 이 환경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마치 잘 돌아가던 공장에 갑자기 다른 기계를 들여놓으면 라인이 엉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심하면 설사까지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잖아요. 위장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두부와 꿀을 같이 드시면 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꿀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기운이 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이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두부 반찬 드시면서 꿀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부를 드시고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꿀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위장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도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꿀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부추전, 부추무침, 부추김치. 여러분 식탁에 참 자주 오르는 반찬이죠.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돋워주는 식품으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부추가 정력에 좋다고 하셔서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추를 꿀과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부추는 성질이 아주 뜨거운 식품이에요. 몸의 열을 확 올려주는 특성이 있거든요. 반면에 꿀도 성질이 따뜻한 식품입니다. 따뜻한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열이 과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 몸에 열이 지나치게 쌓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속쓰림입니다. 위장에 열이 차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속이 쓰리고 화끈거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입안이 헐고 입술이 트고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체질의학 관련 연구를 보면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이 열성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기 점막에 염증 반응이 촉진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추와 꿀을 동시에 드시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평소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얼굴이 잘 붉어지시는 분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추 반찬을 드신 날에는 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둘 다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2~3시간의 간격을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부추즙을 짜서 거기에 꿀을 타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꽤 많으시거든요. 부추즙에 꿀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2배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부추즙은 부추를 아주 농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성 성분이 훨씬 강하거든요. 여기에 꿀까지 더해지면 열이 과하게 오르면서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추즙은 그냥 드시거나 물에 타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꿀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세 번째 음식, 바로 마늘입니다. 여러분, 마늘이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잖아요. 김치에도 마늘, 찌개에도 마늘, 양념장에도 마늘. 마늘 없이는 한국 음식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마늘은 면역력 강화에 좋다, 혈관 건강에 좋다, 암 예방에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늘을 꿀과 함께 먹었을 때예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리신이라는 건 뭐냐면 마늘을 칼로 자르거나 으깨면 톡 쏘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의 정체가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이 마늘의 항균 효과와 면역력 강화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알리신은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력이 센 놈이에요. 위장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마늘을 빈속에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린 이유가 바로 이 알리신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꿀이 등장합니다. 꿀 속에는 다양한 효소와 유기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위장 점막에 대한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위장벽을 살짝 긁는다고 해볼게요. 평소에는
위장벽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꿀의 유기산까지 함유하면 그 긁히는 강도가 더 세지는 겁니다.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마늘과 꿀을 동시에 섭취하시면 속이 쓰리거나 위장이 거북하거나 복통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해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장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극성 식품을 복합적으로 섭취하면 점막 손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늘과 꿀의 동시 섭취가 바로 이런 복합 자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늘을 꿀에 재워서 꿀마늘을 만들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인터넷에 보면 꿀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꿀마늘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을 꿀에 오랫동안 재우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숙성 과정에서 성질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생마늘을 바로 꿀에 찍어 먹는 것과 두세 달 이상 꿀에 재운 숙성 마늘을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숙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마늘을 꿀에 담근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급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러면 마늘의 강한 알리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꿀과 만나는 셈이라 위장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마늘과 꿀을 동시에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꿀마늘을 만들어 드시려면 반드시 2달 이상 충분히 숙성시킨 후에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서너 쪽 정도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꿀마늘도 피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여기까지 꿀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부. 소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둘째, 부추. 열이 과하게 올라 위장에 무리가 갑니다. 셋째, 마늘. 위장 점막 자극이 심해집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과 상극인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꿀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꿀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꿀을 제대로 드시는 방법,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온몸의 염증을 싹 잡아주는 꿀 섭취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꿀을 드실 때 절대로 지켜야 할 원칙 1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꿀은 절대로 뜨거운 물에 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거든요. 팔팔 끓는 물에 꿀 넣고 저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뜨거운 차에 꿀을 넣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꿀의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꿀 안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이 소화를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효소들이 열에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섭씨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이 귀한 효소들이 죄다 다 죽어버려요. 마치 꽃밭에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꽃이 다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교 식품화학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꿀을 고온에 노출시키면 하이드록시 메틸 프로프랄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꿀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좋은 성분은 사라지고 좋지 않은 물질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을 먼저 끓인 다음에 그 물이 미지근하게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 대략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온도의 물에 꿀을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꿀의 효소가 살아있는 채로 우리 몸에 들어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잔을 끓이세요. 그리고 세수하시고 이 닦으시고 돌아오시면 물이 적당히 식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미지근한 꿀물을 아침 공복에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밤새 비워져 있던 위장에 부드러운 자극을 줘서 소화기관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급하게 찬물이나 커피로
위장을 놀라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꿀의 천연 당분이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면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꿀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꿀과 계피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계피 아시죠? 수정과에 들어가는 그 계피요. 향이 참 좋잖아요. 이 계피와 꿀을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계피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꿀의 항산화 성분이 합쳐지면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녹이면서 동시에 혈관을 넓혀주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란 마슈아드 의과대학교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도 계피 추출물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꿀까지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숟가락을 넣으시고요. 여기에 계피가루를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한 잔,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계피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걸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하루에 계피가루 한 숟가락 이상은 넘기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계피를 사실 때는 가능하면 실론 계피라고 표시된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실론 계피가 일반 계피보다 쿠마린 함량이 훨씬 적어서 더 안전하거든요. 자, 그러면 꿀을 활용한 또 다른 좋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꿀과 생강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몸속 염증을 잡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염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질병의 시작이 염증이에요. 관절이 아프신 것도 염증, 혈관이 좁아지는 것도 염증,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염증. 나이가 드시면 우리 몸 여기저기서 만성염증이 조용히 번지고 있거든요. 이걸 의학에서는 만성 저강도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서서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산속에서 눈에 안 보이게 은근히 타들어가는 산불 같은 겁니다. 이 만성염증을 잡아주는데 생강과 꿀의 조합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몸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소화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 조지아 대학교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근육통 관련 염증 지표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강이 실제로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여기에 꿀의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동시에 잡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이 불을 끄고 꿀이 재발을 막아주는 셈이에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점이세요. 서너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미지근한 물에 넣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그 다음에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네, 맞습니다. 물이 뜨거울 때 꿀을 넣으시면 안 되고 미지근하게 식힌 후에 넣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칙 잊지 않으셨죠? 이 생강꿀물을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여기저기 쑤시던 게 한결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해롭지 않고 안전한 방법이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꿀을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꿀이 전부 다 같은 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꿀이 참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런데 이 중에는 진짜 천연 꿀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물엿이나 설탕 시럽을 섞어서 만든 가짜 꿀, 혹은 꿀의 함량이 아주 적은데 마치 순수한 꿀인 것처럼 포장해서 파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가짜 꿀이나 혼합 꿀을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효과나 항균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설탕만 섭취하는 셈이 되어 혈당만 올라가고
몸에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꿀은 어떻게 고르느냐?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능하면 양봉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토종꿀이나 아카시아 꿀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둘째,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순수 꿀은 원재료에 벌꿀 100%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으면 순수한 꿀이 아닌 거예요. 셋째,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꿀은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다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순수한 꿀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양봉협회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꿀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품질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시는 거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확실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꿀의 섭취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꿀도 결국은 당분이거든요. 천연 당분이긴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꿀이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턱대고 많이 드셨다가 혈당이 치솟으시면 큰일이니까요. 적정한 섭취량은 하루에 꿀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꿀의 좋은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혈당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양이에요. 단,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영양학 가이드라인에서도 천연 꿀의 적정 섭취에 대해 하루 한두 숟가락 수준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범위 안에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꿀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두부, 부추, 마늘. 이 3가지는 꿀과 함께 드시면 소화장애, 과도한 체열, 위장 점막 자극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둘, 꿀은 절대 뜨거운 물에 타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물에 타서 드셔야 꿀의 좋은 성분이 살아있습니다. 셋, 꿀과 계피 조합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숟가락, 계피가루 반 숟가락을 넣어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넷, 꿀과 생강 조합은 몸속 염증을 잡아줍니다. 생강을 얇게 저며 미지근한 물에 우린 후 꿀을 넣어 드세요. 다섯, 반드시 순수한 천연 꿀을 선택하시고 하루 한두 숟가락만 적당히 드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꿀을 올바르게 드시면 여러분의 혈관은 조금씩 깨끗해지고 몸속 염증은 하나둘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80이 넘으셔도 90이 넘으셔도 우리 몸은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 함께 건강해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무조건 이 영상도 같이 보세요. 정말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무료로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도 함께 나눠주시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합부터 시작해 볼게요. 댓글도 환영합니다. 서로 응원하며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